자, 여러분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예. 자, 포트폴리오 기대순위 해볼 건데요. 자, 포트폴리오 기대순위하고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기대순위는요.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분산 투자입니다. 10억이라는 돈을 하나의 자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자산에 투자했다. 그럼 볼까요? 상가에 투자하고 오피스에 투자하고 아파트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투자했잖아요. 그게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기대순위는 이 세 가지 자산에 투자했다. 이 세 가지 자산에 기대되는 순위를 평균 내봐라. 그러면 상가만 보면 상가라는 기대순위를 구해라. 그게 개별 자산의 기대순위래요. 그게 우리가 이 앞전 시간 마지막에 풀었던 요 9번 문제. 9번 문제는 개별 자산의 기대순위. 요 아파트만 있잖아요. 아파트만. 자, 그런데 포트폴리오 기대순위는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에 투자했다. 이 세 개의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이 세 개의 분산의 기대순위를 평균값을 구해봐라. 그게 포트폴리오 기대순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령을 알고 가야 되는데요. 요 봐요. 10번 문제는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순위이 다음과 같을 때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순위를 그렸습니다. 그럼 요 세 개의 기대순위를 평균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자, 여기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여기 상가가 있어. 상가. 자, 이게 상가가 있고, 그러면 상가만 투자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오피스텔. 여기에 오피스텔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이렇게. 요 세 개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기대순위를 평균값을 구하십시오. 그게 포트폴리오 기대순위입니다. 그러면, 이제요. 포트폴리오 기대순위를 구해라. 그러면 저는 폭이라 하는데요. 폭이. 요 포트폴리오 기대순위라 해서 저는 폭이라 하는데, 포기합시다. 그게 아니라 줄임말 포트폴리오 기대순위입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기대순위 구하려면 이제 두 가지 알면 돼요. 어떻게 알면 되냐면, 자,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자산 구성 비율이 나와. 구성 비율. 이 말은 상가라는 자산에 몇 퍼센트를 투자했고, 오피스텔에 몇 퍼센트 투자했고, 아파트에 몇 퍼센트 투자했습니까? 그게 구성 비율이야. 여기에 자산 비중이 구성 비율이야. 그럼 상가에 20%, 오피스에 30%, 아파트에 50% 투자했습니다. 그 말이야. 자, 여기에 각 자산의 기대 순위가 나온다고. 기대 순위를 곱해주면 돼. 이렇게 하면 포트폴리오 기대 순위 나오는 거야. 자, 이거 구체적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상가의 구성 비율이 나온 거야. 상가라는 자산의 구성 비율에다가 곱하기 상가의 기대 순위로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상가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뭐 또 있습니까?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그럼 오피스텔의 구성 비율에다가 오피스텔의 기대 순위로 곱해주는 거고. 자, 또 뭐 또 있습니까?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의 구성 비율에다가 아파트 기대 순위를 곱해준다고. 그리고 나서 세 개를 더해주면 돼. 이렇게. 이게 포트폴리오 기대 순위야. 자, 갑시다. 포트폴리오 기대 순위는 두 가지 알면 된다. 뭘 알아야 될 것인가? 포트폴리오 구성했다. 하나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했다. 그러면 상가에도 투자하고 오피스에 투자하고 아파트에 투자했는데, 근데 상가에 몇 퍼센트 했냐? 그게 구성 비율이다. 그럼 상가의 구성 비율에다가 상가의 기대 순위를 곱해주고, 오피스텔의 구성 비율에다가 오피스텔의 기대 순위를 곱해주는 거고, 아파트의 구성 비율에다가 아파트의 기대 순위를 곱해주면 된다. 그럼 결국은 포트폴리오 기대 순위는 구성 자산의 구성 비율, 자산의 구성 비율, 상가라는 자산은 몇 퍼센트, 오피스텔은 몇 퍼센트, 아파트는 몇 퍼센트, 그 다음에 여기에 각 자산,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의 기대 순위를 곱해준다. 이렇게. 그리고 더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가중평균이야. 자, 그럼 봐봐요. 포트폴리오 기대 순위를 구한다. 두 가지 알아야 된다. 구성 비율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자산의 기대 순위를 두 가지 알면 되는데, 그런데 시험 문제는 요 구성 비율은 대부분이 준다. 여봐요. 요 자료를 보면, 요 자료를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구성 비중이 이렇게 쭉 나와준 거야. 얘는 거의 100%를 주는 거야.
포트폴리오 기대수를 구해라. 그러면 구성 비율에다가 각 자산의 기대수를 곱해준다. 그러면 이 상가의 구성 비율, 오피스텔, 아파트의 구성 비율이 나와야 되겠죠? 반드시 구성 비율이라고 나오지 않고 자산 비중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상가의 기대수율이 나와야 되죠. 이 자산 비중에다가 각 자산의 기대수율, 여기 이제 상가의 자, 각 자산의 기대수율이 나와야 되죠. 기대수율. 그러면 상가의 기대수율이 나와야 되고 오피스텔 기대수율, 아파트의 기대수율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자산 비중하고 각 자산의 기대수를 알면 되는데 애석하게도 이 기대수율을 주지 않는 거라고. 이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옆에 자료가 상가의 기대수율, 오피스텔의 기대수율, 아파트의 기대수율을 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 떼어서 이 부분 봐요. 이 부분 보면 상가의 기대수율을 구해야 돼 우리가. 그럼 상가의 기대수율을 구할 때 내년의 경제상이 호황이라면 상가의 기대수율이 20%래요. 내년의 경제상이 불황이라면 상가의 기대수율은 10%래요. 근데 이 호황일 확률, 불황일 확률이 나와야 돼. 그럼 호황일 확률이 40%래요. 여기 40% 이렇게. 불황일 확률은 당연히 60%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상가의 기대수율을 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포트폴리오 기대수율 구해라. 두 가지 알면 된다. 뭐? 각 자산의 구성 비율하고 각 자산의 기대수율을 구하면 된다. 그럼 여기다 써보면 이렇게 되죠. 봐봐요. 상가 구성 비율. 자, 이렇게 봐요. 상가의 구성 비율이 여기에 3분의 1이고 오피스텔도 3분의 1이고 아파트도 3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이게요. 자, 상가의 오피스텔, 아파트의 기대수익률. 이 기대수익이 나오는데 전부 다 10%라고 한번 해봐요. 10%. 10%. 그러면 이 전체의 기대수익률은 10%가 그냥 되는 거야. 10%가. 왜? 상가의 구성 비율 10%에다가 기대되는 수익이 10%, 3분의 1에다가 10%, 오피스 3분의 1에다가 10%, 아파트 3분의 1에다가 10%. 이렇게 곱하고 더하면 1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트폴리오 기대수익을 구하려면 두 가지 알아야 되는데, 자, 이런 자료를 볼까요? 구성 비율, 상가는 만약에 20%고, 그 다음에 오피스 30%고, 아파트의 기대수익률이 50%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상가의 기대수익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상가의 기대수익이 만약에 이게 10%다. 오피스텔은 12%다. 그다음에 아파트는 8% 이렇게 봐요. 그럼 이렇게 주어지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곱하고 해서 더하면 된다는 소리죠. 그럼 결국은 오피스텔 포트폴리오 기대수익을 구하려면 구성 비율 이거 주어지고 그다음에 요 밑에 각 자산의 기대수익을 구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문제는 두 가지 알아야 되는데 구성 비율하고 각 자산의 기대수익을 알아야 되는데 구성 비율은 대부분이 준다. 각 자산의 기대수익을 안 준다. 그러니까 각 자산의 기대수익을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준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상가의 기대수익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상가의 기대수익은 경제 상황, 호황, 불황 이게 우리 9번에서 봤던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이에요.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은 비관적이다, 불황, 낙관적이다, 호황 이렇게 줬잖아요. 이렇게 구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자료가 여기 호황, 불황 이 자료가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의 기대수익을 구할 수 있는 자료라고. 자, 그러면 상가의 기대수익을 구해볼까요? 상가의 기대수익은 내년의 경제상황이 호황이랍니다. 20%. 그러면 호황일 때 20%니까 요 20%고 뭐 0.2해도 상관없고 20%해도 상관없습니다. 0.2 하든 20%해도 상관없어요. 자, 0.2라고 해볼까요? 0.2 곱하기 호황일 확률 40%, 40% 이렇게. 자, 플러스 불황이라면 기대되는 수익이 10%죠. 0.1. 불황일 확률은 60%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가의 기대수익을 구했습니다. 요거 8%네요. 여기는 6%네요. 그러면 14% 되는 거죠. 자, 이거 구하는 게 쟁점이에요. 자, 같은 논리로 오피스텔의 기대수익을 구하는 거야. 그럼 오피스텔의 기대수익은 오피스텔은 호황이면 25%, 0.25 곱하기 40%. 선생님 40% 어디서 나왔는데
호황일 확률이 40%라는 소리야. 호황일 확률이 40%. 자, 여기에 플러스, 자, 불황이라면 10%, 0.1, 불황일 확률 60%.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오피스텔 기대 수익률은 25%, 0.25에 40%니까 이건 10%. 10%에 60%니까 6%. 그래서 16%가 나오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아파트.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 구해야 되겠죠? 그럼 아파트 기대 수익률은 호황이라면 10%니까 0.1. 호황일 확률은 40%. 자, 플러스 불황이라면 기대되는 수익률은 8%. 0.08. 자,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8%가 0.08이라는 거. 8%가 10%가 0.1. 8%면 0.08. 이렇게. 자, 곱하기 60%.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은 8.8%가 됩니다. 이 문제는 이것 구하는 거. 상가의 기대 수익률 14%, 오피스텔 16%, 아파트 8.8%. 이것 구하는 게 쟁점이 이것 구하는 게. 이것 구하는 게 쟁점. 그럼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상가의 기대 수익률, 오피스텔 기대 수익률,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을 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14%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이렇게. 오피스텔은 16% 구해졌습니다. 아파트는 8.8%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구해서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요. 실제 시험 가서는 여러분들 이 자료에다 바로 쓰면 돼요. 봐봐요. 실제 시험 가서 이 자료가 나오면 이 자료를 통해서 여기다 바로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40%, 여기는 60% 이렇게. 그러면 곱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여기 상가를 구하면 상가는 이렇게 되잖아요. 상가는 0.2 곱하기 40% 플러스 0.1 곱하기 60%. 여기 좁은 공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14%가 나온 거라고. 그럼 여기다가 14%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같은 논리로 오피스텔은 16%, 그다음에 아파트는 8.8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다가 곱하고 더하면 그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각 자산의 기대수를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수를 구하자고요. 그 포트폴리오 기대수를 우리가 구하는 문제 포기는 20%죠. 20%. 상가의 비중이 20%잖아요. 20%. 그러면 상가의 비중이 20면 0.2 곱하기 상가의 기준은 14%. 14%. 자, 플러스 오피스는 30%니까 0.3 곱하기 기대수는 16%니까 16%. 자, 플러스 아파트는 50% 0.5 곱하기 8.8%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기대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 포트폴리오 기대를 구했더니 이게 12%가 나온 거예요. 12% 이렇게. 10번 0.12 이렇게. 자, 정리. 포트폴리오 기대수를 구한다. 그럼 포트폴리오 기대수를 구하면 두 가지 알면 된다. 자, 포기요. 포트폴리오 기대수입니다. 두 가지 알면 된다. 어떻게?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했으니까 자산의 구성이 나온다. 자산 구성 비율. 이걸 자산 비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자산 비중. 자산 비중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각 자산의 기대수를 나온 거야. 여기 곱하기 각 자산의 기대수익률 이 두 개를 곱해서 더해버리면 그럼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을 구해줄 것이다. 그런데 이 구성 비율은 준다. 이 문제 봐봐요. 아주 이 문제가 전형적인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구성 비율을 줬잖아요. 상가 20, 오피스텔 30, 아파트 50. 그럼 뭘 안 줬습니까? 상가의 기대수익률, 오피스텔 기대수익률, 아파트 기대수익률, 각 자산의 기대수익률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주는 거예요. 이거 안 주니까 이거 계산하는 게 쟁점이야. 이거 계산한다. 그럼 상가의 기대수익률을 구한다. 그러면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률이니까 호황일 확률에다가 호황일 때 기대되는 수익률, 불황일 확률에다가 불황일 때 기대 수익률을 평균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40% 호황일, 불황일 때는 60%니까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구한다면 20% 곱하기 40이 0.4
자, 플러스 요 10% 곱하기 0.6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 그러면 상가의 기대순위 구해지겠죠? 그러면 상가의 기대순위 14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14를 쓰는 거야. 이렇게 14. 자, 14를 쓰죠. 14를 쓰고 그다음에 이 두 개를 평균 내고 이거는 16을 쓰고 평균 내고 이거는 8.8% 쓰고 평균 내고. 그러니까 요 자산 비중을 주니까 요 포트폴리오 기대순위 구할 때 각 자산의 기대순위 구하는 거,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기대순위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요. 단순 횟수기간법에서 요 횟수기간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제 2번 나왔는데 이거 다 맞춰야 돼, 이거. 자, 그러면 횟수기간이라는 뜻만 아시면 이 문제를 푸는 거야. 횟수기간의 뜻만 알면 이 문제는 바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11번 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순 횟수기간법으로 다음 부동산 투자한들의 횟수기간은 그랬습니다. 횟수기간은. 그럼 이제 횟수기간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가? 횟수기간의 뜻은 투자된 금액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이야. 투자된 금액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어떤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 자, 이 건물의 투자 금액. 이 건물의 투자 금액이 10억입니다. 10억. 자, 이 말은 내가 10억 주고 사는 거야, 이거. 그럼 이 건물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타임 스케줄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0이란 말은 현재입니다. 현재. 자, 마이너스 10억. 이 말은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10억이 나간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사서 놀리는 게 아니라 영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1차 년도에 1억일 수익이 발생해. 수입이. 2차 년도도 1억 수입 발생합니다. 3차 년도 1억.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 1억씩 수익이 발생해. 5차 년도 1억 이렇게. 계속 10년 동안 수익이 1억씩 발생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 돈 10억이 투입되는데 투자 금액은 10억인데 매년 1억씩 빼내는 거야. 이 부동산으로부터 1차 년도에 수익이 1억 나오고 2차 년도 1억 나오고 3차 년도 1억 나오고 그러면 10억을 회수할 때 몇 년 걸립니까? 그게 회수기간이야. 그럼 몇 년 걸립니까? 10년. 그게 회수기간이라고. 자, 이 경우는 회수기간이 10년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회수기간은 투입된 금액, 투자된 금액을 회수할 때 몇 년 걸립니까? 그게 회수기간이야. 그럼 이 사례는 회수기간이 10년이야. 자, 만약에 이렇게 바꿔봐요. 어떻게 바꾸냐면 자, 이렇게 나와요. 1차 년도 2억, 2차 년도 2억, 3차 년도 2억, 4차 년도 2억, 5차 년도 2억 이렇게 나온다고 봐요. 이때는 횟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으로 단축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횟수기간이라는 것은 투자된 금액을 회수할 때 몇 년 걸립니까? 그게 횟수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자, A가 봐요. A 부동산 보자고요. A 부동산은 여기 단위 생략할 거예요. 단위가 이제 10,000원 했는데 10,000원 생략하고 A 부동산은 현재 마이너스 500은 500이 투자 금액이란 소리야. 근데 1차 년도에 100이 나오는 거야. 2차 년도에 300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2년 동안 회수하면 400을 회수한 거야. 400. 자, 그러면 요 3차 년도에는 얼마가 나오면 200이 나오는 거야. 요 A 부동산을 제가 타임 스케줄 한번 그려볼게요. 자, A가 이렇게 있습니다. A 부동산을 타임 스케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0이 현재예요. 현재입니다. 여기 0이 현재 이런 소리예요. 마이너스 500. 자, 1차 년도에 얼마가 나오냐면 100이 나오는 거야. 100이. 자, 2차 년도에는 얼마 나왔습니까? 300이 나오는 거야. 그럼 2차 년도까지 회수하면 얼마 회수했냐면 400을 회수한 거야. 400. 그럼 400을 회수할 때 2년 걸린 거야. 2년. 자, 그런데 500을 회수하려면 100을 더 회수해야 돼. 그러면 요 2차하고 3차 이 사이에 요 얼마가 나오면 200이 나오는 거야. 200. 근데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이 A 부동산 3년을 회수해봐. 3년 회수하면 총 600을 회수한 거야. 100, 300, 200에서 600을 회수한 거야. 근데 우리는 500만 회수하면 돼. 그러면 2년에부터 해서 요 3년 이 사이에 200이 나오니까 우리가 100만 회수하려면 6개월. 요 6개월이면 100이 회수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100이 회수되는 거지. 전체가 200이니까. 그럼 요거 100 회수할 때
요 100을 이렇게 해소할 때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6개월이 해소하는 거예요. 6개월. 그럼 결국은 A 부동산은 500이 투입되는데 이 500을 해소할 때 2년 몇 개월이다? 2년 6개월이다. 이렇게 한 거야. 2년 6개월. 그래서 A 부동산은 2년 6개월이 되는 거야. 2년 6개월. 자, 여기 2년 해소했습니다. 2년 해소고 절반 100 이렇게. 그러면 2년 6개월. 자, B 부동산 가봐요. B는 700이 들어갔습니다. 자, 1차년도 200, 2차년도 300, 여기까지가 500이죠. 자, 4차년도 600이죠. 아니, 3차년도 600이죠. 3차년도까지 하면, 그럼 4차년도까지 하면 700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하면, 자, B 부동산은 여기까지면 700 해소되는 거야. 이렇게 500, 600, 700. 자, 600, 70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C 부동산 갑시다. C 부동산은 600이 투입됐습니다. 200, 요 2차년도 가면 300. 요 300은 200에다 100 타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600. 그 다음에 또 200 더 했으니까 8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0을 해소하면 되니까 800까지는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C 부동산은 몇 년입니까? 3년. 요 3년이죠. 3년까지 하면 600 해소하니까요. 자,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법을 하시면 되니까 이제 2만 마지막에 해볼게요. 2만. 이는요, 900 해소하죠? 요 100, 그러면 200 해소니까 300 해소했습니다. 3차년도까지 500 해소했죠? 그 다음에 800 해소했죠? 그 다음에 요 900. 그러면 2는 900 해소할 때 몇 년? 5년. 예? 자, D 부동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D 부동산 800 해소합니다. 200, 그 다음에 2차년도까지 300, 그 다음에 3차년도까지 600. 600인데 우리는 800 해소하면 되죠? 그러면 4차년도에 요 400이 나와요. 400의 절반 200. 200. 요 200이 나오면 그럼 이게 800 되는 거죠. 그래서 D 부동산은 3년 하고도 몇 개월입니까? 6개월. 3년 6개월 되는 거예요. 이게 해수 기간입니다. 자, 해수 기간도 역시 보너스로 나오니까 다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됐습니다. 자, 이제요. 자, 유형 7번 입지계수라는 게 있어요. 입지계수. 역시 우리 시험에 보너스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입지계수가 여러 번 나왔는데 제가 16회 때 아주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입지계수를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입지계수 하기 전에요. 우리들 예전에요. 대구광역시 그러면 생각나는 게 섬유산업이었어요.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신발산업이었습니다. 신발산업.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어떤 지명하고 특산품하고 이렇게 연결할 때가 있었습니다. 죽제품, 대나무로 만드는 제품은 전라남도 담양, 그 다음에 김, 그러면 전라남도 완도,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그 다음에 도자기 그러면 경기도 이천, 쌀, 경기도 이천 이렇게 했다고. 이천 쌀이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 말은 도자기는 이천, 그 말은 이천은 도자기 산업에 많이 고용돼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 입지계수라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요. 경기도 이천이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 그럼 경기도 이천이 있으면 경기도 이천에 여러 가지 산업이 있을 거라고. 그럼 경기도 이천에 산업이 부동산업이 있을 것이고, 섬유산업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천에 도자기 산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산업이 있겠죠. 여러 산업이 있는데 이 여러 산업들의 입지계수라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부동산업의 입지계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섬유산업의 입지계수가 있고, 도자기 산업의 입지계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자, 이 도자기 산업의 입지계수를 이제 구할 건데 이천에. 그러면 잡아요. 우리나라 전국에 도자기 산업으로 종사한 사람이 10%야. 잡아요. 우리나라 전체에 도자기 산업에 종사한 사람이 10%야. 그러면 이 경기도 이천에 도자기 산업의 입지계수라는 것은 전국의 도자기 산업 고용 인구 비율이라는 게 있다고. 고용 인구 비율. 자, 그러면 전국의 도자기 산업 고용 인구 비율이 10%라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럼 이 말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도자기 산업에 고용된 사람이 전체 고용 인구의 10%라는 소리야. 그런데요, 경기도 이천의
도자기 산업 고용 인구 비율이 만약에 2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국의 평균적으로 보면 도자기 산업의 10%가 고용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천은 20%가 고용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천의 도자기 산업 입지 개수가 2다 이 소리라고. 요거 구하는 소리예요. 요거. 그러면 이거 이천의 도자기 산업 입지 개수는요. 전국의 도자기 산업 고용인구 비율분의 이천의 도자기 산업 고용인구 비율이야.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볼까요? A도시의 부동산업 입지 개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말은 A도시는 부동산업에 어느 정도 고용되어 있는가? 전국 평균보다 많이 고용되어 있는가? 조금 고용되어 있는가? 자, 만약에 전국에 평균적으로 부동산업에 고용된 사람이 10%다. 근데 A도시는 부동산업에 고용된 사람이 30%다. 그러면 10%분의 30%가 돼서 A도시의 부동산업의 입지개수는 3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입지개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로 고용되어 있는가, 전국 평균보다 어느 정도 많이 고용됐는가, 조금 고용됐는가, 이게 입지개수라는 소리야. 자, 그럼 봐요. A도시의 부동산업 입지개수는 전국의 부동산업 고용 인구 비율분의 이번엔 A도시의 부동산업 고용 인구 이렇게 나온다고. 부동산업 고용 인구 비율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A도시의 부동산업 입지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의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가? 자, 봐요. 자, 우리 만약에 대구 그렇다. 그럼 대구가 지금도 섬유산업이 활성화됐다고 봐요. 그럼 대구의 섬유산업 입지 개수는 전국 평균적으로 섬유산업에 고용된 사람이 10%인데 대구는 30%다. 그럼 입지 개수가 3이라는 소리야. 이 말은 대구는 전국 평균보다 섬유산업에 고용된 사람이 3배다 이 소리라고. 이런 것을 입지개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입지개수 수식을 이제 얼추 알았을 건데요. 자, 다시요. 여기 어떤 A도시가 있고 A도시의 부동산업 입지개수를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 공식을 알면 돼요. A도시의 부동산업 입지개수를 구해봐라. 그럼 A도시의 부동산업 입지개수는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지냐면 전국의 부동산업 고용 인구 비율분의 A도시의 부동산업 고용 인구 비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를 다시 써보면 전국의 부동산업 고용인구 비율은 이런 거잖아요. 전국의 총 고용인구 인구분의 전국의 부동산업 고용인구. 전국의 부동산업 고용인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A도시의 부동산업 고용인구는 A도시의 총 고용인구, A도시의 부동산업 고용인구, 그럼 고용인구, 이게 입지개수입니다. 이게 A도시의 부동산업 입지개수라고. 자, 봐요. A도시의 부동산업 입지개수는 전국의 부동산업 고용인구 비율분의 A도시의 부동산업 고용인구 비율. 자, 그러면 전국의 부동산업 고용인구 비율이 10%인데 A도시는 25%다.
그럼 입지 개수는 2.5다 이 소리예요. 이 말은 전국 평균보다 2배 반, 2.5배 더 고용도 있다 이런 소리가 된다고요. 자, 이럴 수도 있어요. 전국의 부동산하고 고용인구 비율은 10%인데 A지역은 7%다. A지역은 부동산하고 고용인구 비율이 7%다. 그럼 입지 개수는 0.7이다 이 소리야.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과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알면 이제 푸는 건데, 자, 여기 봤더니 A지역의 부동산업 입지 산업 부동산업의 입지 개수 구하겠습니다. 자, 도시 대신에 지역 바꿔도 상관없죠? 그럼 대입하면 돼요. 그냥 대입. 자, 대입해 볼까요? 총 고용 인구. 일반적으로 입지 개수는 요 고용 인구인데 반드시 고용 인구 할 필요 없어요. 고용 인구 할 필요 없고 여기는 뭐 생산액 이렇게도 상관없다고. 생산액. 그럼 이 문제를 봤더니 요 지역 산업별 생산액 줬잖아요. 그러니까 단위는 억인데 그냥 억 필요 없이 그냥 요 900, 400, 500 이런 거 대입하면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럼 봐봐요. 자, 여기다 대입하면 전국의 총 고용인구 대신에 전국의 총 생산액이 나오겠죠. 총 생산액 900입니다. 900. 그 중에서 부동산업은 500이야. 여기 이제 전국의 부동산에 들어가야죠. 부동산업. 그러니까 500입니다. 이렇게. 자, 반면에 A지역에 A지역의 총 생산액이 300이야. 300. 그럼 여기 300 들어간 거죠. 300. 그 중에서 부동산업은 100이라고. 자, 이게 A지역의 부동산업의 입지 개수야. 그럼 이거 계산하면,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그럼 이게 계산하면 0.5 이렇게 나오고, 얘는 0.333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0.6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이거 계산할 때 간단하게 할게요. 자, 약분하면 이 공을 다 없애버린 거야, 이렇게. 이렇게 다 없애버리죠. 그럼 없애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은 자, 9분의 5,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이거 바로 계산은 되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요. 요 안쪽에 요거보다 내양이라 근데 안쪽에 곱한 것을 여기 분모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3 곱하기 5 이렇게. 그다음에 요 바깥쪽에 있는 것을 1 곱하기 9죠. 그래서 15분의 9라고. 이게 이제 60%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0.6이다. 60%가 0.6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입지계수는 이 공식을 알면 풀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게 입지계수입니다. 입지계수. 자,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유형 8번에 합해 시한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합해 시한가치. 자, 얘는 합해 시한가치는 자, 이것만 보게요. 얘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할까 말까 이제 망설이다가 이걸 하나 집어넣었는데, 자, 입지계수는 이 공식만 이용하면 될 거고, 요 합해 시한가치 계수. 합해 시한가치 계수에서요. 자, 이걸 타임 스케줄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어차피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 공식을 암기할 건데, 요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5년 후에 얼마가 되냐면 1억이 된대요. 1억. 그런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그랬습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현재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미래가치가 현재가치 하는 거라고. 미래가치가. 요건 이제 미래가치죠. 미래가치. 그럼 미래가치가 이렇게 현재가치 가는 거야. 이렇게 현재가치. 미래가치 현재가치로 갈 때, 자, 1억을 할인율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로 갈 때는 할인한다고 그래. 할인. 그때 할인율이 있다고, 할인율. 그래서 할인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할인율은 7% 나왔잖아요. 7%. 그러면 7%로 이제 할인하는데요. 7% 할인하는데, 여기다가 1 플러스 0, 여기 7%, 7%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걸 쓰면 이렇게 되죠. 5억을 1 플러스 7%가 0.07이야, 이렇게. 즉, 이게 몇 년입니까? 5년이죠. 그럼 5년이면 여기다가 5승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되죠.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로 갈 때는, 자, 미래돈 1억을 현재가치로 나올 때는 나눈데 1 플러스 할인율이 나온다고. 그럼 할인율 7%니까 얘가 0.07이 들어가는 거고, 기간이 5년이니까 5승 한다고, 이렇게. 그럼 단순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기간이 10년이다? 그럼 여기가 10승. 이렇게. 여기 기간이 2년이다? 그럼 2승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 그럼 볼까요?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 자, 미래 돈, 이 현재 가치일 때 이제 5억이 아니라 1억이죠? 자, 1억을 나눠주는데, 뭘로 나눈다? 할인율로 나눈다. 1 플러스 할인율은 7%니까 0.07이고, 기간은 몇 년입니까? 5년이니까 5승이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억을 나누는데, 뭘로 나누느냐? 자, 1억을 나누는데요. 1억을 나누는데, 1 플러스, 여기에 지금 1 플러스 0.07이니까 1.07의 5승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1.07의 5승은 1.075승은 1.07을 5번 곱하는 소리야. 즉 1.07, 1.07 이렇게 하는 소리야. 이렇게 하면 미래 돈이 현재 가치 구해지는 거야. 자, 이것을 미래 돈은 현재 가치 만든다, 현가한다 그러는데 그 현가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할인율이 필요하다. 그럼 이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억이라는 돈이 있었다. 5년 후에. 근데 이걸 현재 가치 만든다. 할인율이 주어졌죠? 1 플러스 할인율. 할인율이 7%니까 여기 7%인데 숫자로 만들면 0.07이고 5년 후니까 5승이다. 이렇게. 그럼 이 말은 1억을 1.07로 5번 나누라는 소리야. 그래서 계산되면 금액이 좀 복잡하게 나오죠. 자, 복잡하게 얼마가 나오냐면 복잡하잖아요. 7,100, 30, 26,676원이 나와요. 이렇게. 자, 근데 문제가 주어진 게 뭐라겠냐면 10만 단위에서 반올림 말하는 10만 단위. 1, 10, 100, 1000, 만, 10만. 이 10만 단위 반올림 하는데 5가 안 되니까 이걸 다 절사하는 거죠. 그래서 7,100만 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가치 구할 때는 저는 할인율로 나눠준다. 근데 5년이니까 5승 해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 일시금하고 연금의 비교 나왔습니다. 일시금하고 연금의 비교. 자, 얘도 이제 우리 가끔씩 속이는데요. 문제에서 이거는 계산 문제가 직접 푸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문제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론 문제를 좀 볼 겁니다. 자, 일시불하고 연금 비교입니다. 근데 여기 일시불이 뭐고 연금이 뭔가 그거 마시면 돼요. 듣고. 자, 그러면 일시불 또는 일시금이라 그러는데 현금 흐름이 한 번만 발생하면 일시금이라고 그래요. 연금은 동일한 금액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연금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일시금이 뭐냐? 돈이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일시금이야. 일시불이고 똑같은 돈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그것을 연금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일시불은 이런 경우야. 1억 원을 매년 10% 이자율로 10년간 저금한 경우 10년 후의 가치는 이렇게 나오면 이게 연금이냐 일시불이냐? 일시불이라고 그래. 돈이 한 번만 들어가면 일시불이야. 이거 봐봐요. 1억 원을 저금했습니다. 1억 원을 저금했는데 이자를 10% 준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 1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현재, 여기 현재에서 1억을 저금했다. 저금했는데 이자율이 10%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얼마입니까? 이 소리야. 10년 후에는 얼마입니까? 이 말이라고. 그럼 돈이 딱 한 번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을 일시불, 일시금이라 한다고 이렇게. 자, 근데 연금 요 밑에 계산 수식은 필요 없는 거고요. 지금은. 자, 연금 가봐요. 연금은 동일한 금액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그것을 연금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사례 볼까요? 매년 1억 원씩 이자율 10%로 적립한 경우 10년 후의 가치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에서 여기 이렇게 주는 거야. 1억 원을 매년 10% 이자율로 10년간 저금한 경우 10년 후의 가치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걸 연금인가 일시불인가 물어본다고. 일시불, 일시금은 돈이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1억을 저금해서 딱 한 번 저금했어요. 이런 경우는 일시불. 자, 2번 봐요. 2번은 연금은 똑같은 돈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동일한 금액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연금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 사례 봐봐요. 매년 1억씩. 자,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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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은 몇 번씩? 몇 번을? 10번을. 10번을 저금하고 10년 후에는 얼마입니까? 그랬습니다. 10년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그럼 1억씩
똑같은 금액이 10번 발생했죠? 이런 것을 연금. 자, 우리 마지막에 연금하고 일시불 비교했는데 일시금은 돈이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연금은 똑같은 금액이 계속 반복되는 거. 이것을 연금. 자, 요 사례 매년 1억 원씩 그러면 매년 1억 원씩 10년 후 정리만기고 10년 10번 저금했다는 소리. 10번.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이 1억이랑 똑같은 금액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런 것을 연금. 여 위에는 1억 딱 한 번 저금했죠. 그것은 일시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예, 우리 비대면 수업에서요. 2주에 걸쳐서 첫 번째 주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해봤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은 여기 계산 문제 유형 한 8가지 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문제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 이 정도의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도 여러분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제가 엄선해서 가져왔으니까 이 문제를 한 번 들어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문제는 제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의 문제를 풀어서 보시고 그다음에는 수식 이해하는 방법도 군데군데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이용한다면 그러면 계산 문제에 크게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계산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하려고 달라들면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걸 기초적인 문제만 나는 풀고 가겠다. 그러면 쉬워진다고요. 이거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거야. 근데 제 생각은 여러분들 이거 몇 번만 보다 보면 아 나는 자신 있다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도움이 되지 한 번 오늘 수업 들었다 그럼 던져버렸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자 이제 2주 걸쳐서 이제 테마 가지고 수업을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대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뵙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만 계속 반복한다는 거. 이거 한 번만 더 들어주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약간 도움이 될 거니까요. 자, 수업 끝낼게요. 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뵐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